자, 원가 방식 보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 보시면은 자, 이 고전학파, 우리 지대이론에서 배우셨던 이 고전학파는 이 1776년에서 약 1870년 이 시기거든요. 이 고전학파의 시대의 이론인데, 자, 우리는 비용,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바로 우리는 원가 방식입니다. 자, 이 원가 방식은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이 원가법과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이 적산법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 이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 가액이라고 해. 적산가액. 그리고 적산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원가법의 개념이 거기 나와 있죠.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인데, 이때 여기서 뭐를 빼죠?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을 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뺀 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해요. 항상 여러분 이 개념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개념은 꼭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될 개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거든요. 요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그럼 답은 재조달 원가.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도 해요. 뭐 작년에 그런 형태로 출제했죠. 자, 그래서 원가법은 이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 등의 상각 자산에 적용하는데, 특히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또 공항이나 학교와 같이 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부동산 평가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원가법입니다. 그럼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입니다.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두 가지인데, 자, 그럼 여러분 원가란 용어는요, 원가는 영어의 코스트를 번역한 거죠. 코스트, 원가가 바로 뭐다? 비용입니다. 비용, 코스트. 그럼 재조달 원가는 뭐죠?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다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건물 있죠? 그럼 이 공부하는 이 건물을, 자, 기준, 오늘 기준 시점 볼까요? 오늘 기준 시점에 이 물건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 얼마냐? 그게 재조달 원가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물을. 그러면 항상 개념은 현재 존재하는 물건, 현존 물건을 재생산, 재취득을 한다고 가정한 경우에 소요되는 원가, 비용의 총액을 말하는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기준 시점이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 기준 시점입니다. 시험에는 이것을 신축 시점으로 많이 출제한다. 신축 시점이란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자, 종류. 자, 이 종류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종류는 가끔 이제 여기 뭐 시험에 나오는데, 자, 종류를 보면은 재생산 원가. 여러분 원가를 뭐라고 하죠? 비용. 재생산 원가, 재생산 비용.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한 복제. 여러분 똑같은 걸 만드는 게 복제잖아요. 복제 원가라고 해요. 그리고 대체 원가. 여러분 대체 원가는 뭐죠? 대체 비용. 대체 원가는 대체 비용 또는 대치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재생산 원가, 복제 원가에 있어서의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요,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요거는 신축,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용을 하고, 자, 요거는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용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물 신축 건물이거든요. 감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건물, 우리 공부하는 건물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노동자의 질, 동일한 설계와 동일한 건축 공법을 가지고 이 건물을 똑같이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뭐라고 하죠? 재생산 원가.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 개념. 자, 그리고 대체 원가. 대체 원가는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돼? 오래된 건물이니까 여러분이 오래된 건물을 현재 다시 조달하면요, 어떻게 돼요? 기능적으로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현재 다시 조달할 때는요,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와 최신의 공법을 가지고 현대적인 최신 건물로 조달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해? 대체 원가입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효용 측면의 원가 개념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래된 건물을 현재 다시 조달할 때는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 다 반영을 해야 돼. 그래서 뭐죠? 이 기능적 측면에서의 어떻게 돼?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이미 대체 원가는 다 내포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능적 감가에 따른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내포하고 있는데, 기능적 감가를 하면 두 번 감가가 돼. 이중 감가가 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 측면에서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대체 원가가 재생산 원가보다 우수해요. 이론적 측면에서는. 자, 요 잘 읽거든요. 좀 주의해 두시고. 그리고 또 이 재조달 원가, 산정. 여러분 산정이란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산정은 구하는 기준. 자, 산정 기준은 구하는 기준. 산정 기준은 구하는 기준. 그래서 건축물, 건물의 재조달 원가인데, 문제는 이 건물은 여러분 자기가 직접 건설을 했던, 또 도급 공사 발주를 했던, 뭐를 가지고 구한다면 도급 발주를 한 것처럼 구해요.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자,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한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 하더라도 도급을 한 것처럼 도급에 준하여 처리를 한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표준적 건설비. 자, 이 표준적 건설비, 표준 건축비인데, 여기에는요, 뭐가 있냐 하면요, 원자재, 건물 짓는데 원자재 투입하죠? 그리고 노동력 투입하죠? 이런 비용이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공사 감독하죠? 이러한 비용은 간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또 뭐를 기준했다? 이 도급 가격주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도급 가격주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뭐를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 개발 이윤이죠. 수급인은 누구야? 개발업자. 여러분 수급인은 개발업자의 적정한 개발 이윤 포함이 돼요. 자, 이 지문이 시험 문제에 중요해요. 벌써 시험 문제에 이 지문이 15회 시험, 17회 시험, 20회 시험, 25회 시험. 네, 이 지문 상당히 중요한 거 포함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고 계산 문제가 또 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도급인. 자,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할 통상적 부대 비용 뭐가 있어요? 야,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할 통상적 부대 비용으로서 이자, 등기 비용, 세금, 공과금 같은 거죠. 자, 이 계산 문제, 요 건물, 요게 계산 문제가 우리는 벌써 20회,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2년 전에 출제를 했는데 문제가 나와요. 자, 여러분 교재 문제 한번 갑니다. 333페이지. 문제가 나와요.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 구하는 건데, 자, 10년,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 연면적 1450제곱미터입니다. 준공 당시에 공사비 내역 봤더니 직접 공사비 3억 원, 간접 공사비 얼마? 3천. 그러면 3억 원, 3천만 원. 수급인의 이윤 얼마? 자, 거기 개발업자의 이윤 얼마? 7천만 원. 합치니까 얼마? 4억입니다. 예? 표준적 건설비 4억이고 통상적 부대비용은 없고요. 자, 그러면 4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4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 4억 원에 뭐가 나오죠? 표준적 건설비 4억 원에 또 뭐를 한다? 준공 시점에 뭐 100% 기준했을 때 거래 시점이 얼마? 여러분이 기준 시점 얼마? 20년 지났을 때 기준 시점에서 건축비 주수가 얼마? 145. 145라는 것은 몇 프로 올랐다? 20년 전에 비해서 45% 올랐다는 얘기죠. 요것을 뭘로 나눠주면 돼? 연면적 1450제곱미터로 나눠주면은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가 나와. 그럼 얼마? 요거 100 없어지니까 얼마? 400만 원. 400만 원. 1450 없어지니까 40만 원 되겠죠, 바로. 그래서 40만 원 제곱미터가 나오죠. 이게 정답이죠.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 얼마? 40만 원. 정답 4번. 요거 이용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토지는, 자, 여러분 원가법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어떻게 돼요? 원가법에서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지 못해요. 그럼 이때 이 토지는 뭐냐?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를 말합니다.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조성 매립하는데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 여러분 택지도 개발되기 전 자연적인 있는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해요. 그럼 이 소지의 취득 가격, 이 취득을 소지를 해서 이것을 조성 매립하는데 소요되는 이 표준적 건설비에 또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통상적인 또 뭐죠? 부대 비용을 더해서 구하죠. 그런데 요거는 한 번도 출제를 한 적이 없어. 우리 출제는 어느 거? 요거. 그래서 계속 우리 출제는 뭐만 했다? 건물만 했기 때문에 건물을 잘 또 확인해둬야 돼. 네 번째, 산정 방법. 거기 보니 뭐가 나오죠? 총가격 적산법. 자, 여러분 건물을 다시 조달하는데 원자재, 노동력 다 하나하나 다 더해서 구하는 총가격 적산법이 있고, 또 건물을 주요 구조부로 나눠요. 뭐 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주요 구조부로 나눠서 각 구조부 표준 단가를 가지고 구하는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또 하나가 단위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비교법은 뭐를 가지고 비교한다? 말 그대로 뭐를 가지고? 단위 1제곱미터 1세제곱미터 단위를 가지고 비교한다. 그래서 총량적 지표는 요걸 가지고 제곱미터당 얼마 해서 우리가 면적을 연면적 곱해주면 되죠. 단위 비교법. 그리고 비용지수법, 신뢰성 있는 기관, 예를 들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 신뢰성 있는 기관이 발표한 건물에 대한 비용지수를 가지고 재생산 원가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그 중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가끔 건물을 우리는 단위 비교법을 가지고 재조달 원가를 구하였다. 맞죠?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단위 비교법은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에 있다는 거 기억 정도 하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감가수정 335페이지.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자, 두 번째 원가법을 구성하는 감가수정이죠. 자, 감가수정의 개념은 얘기입니다. 요거. 여기서 요걸 빼서 요걸 구하는 게 감가수정. 쉽게 얘기하면요.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뭐죠?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수정 개념. 쉽게 여기서 요걸 빼서 요걸 구하는 게 감가수정이다. 그 개념이 거기에 335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336페이지 보시면 감가 요인이 나오죠. 자, 감가 요인을 보면은, 자, 감가 요인을 보면은요, 크게 이 내부적 감가 요인이 있어요. 자, 내부적 감가 요인은 이 기술적, 우리가 측면에서 바라보는 내부적 감가 요인, 그리고 또 외부적 감가 요인이 있어요. 그럼 내부적 감가 요인은 대상 물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가 요인이다. 여기는 두 가지. 무슨 감가냐면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외부적 감가 요인은 경제적 감가 요인. 그럼 기술적 측면에서의 내부적 감가 요인에 물리적 감가 요인이 나오거든요. 자, 물리적 감가 요인은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얘기해.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물리적 감가 요인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연적인 작용, 풍우 등의 자연적 작용에 의한 노후화,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렇죠. 또 사용에 따른 소모나 마멸이 되고 화재로 인한 전소, 지진이나 홍수 등 같은 재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일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는 다 물리적 감가 요인. 자, 기능적 감가 요인은 뭐죠? 물리적 상태의 변화와는 별도입니다.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가치 손실이죠. 뭐가 있어요? 형의 구식화, 설계 불량, 설비 부족이 많이 나옵니다.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작년에 나왔죠. 또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 이건 또 21년에 나왔어요. 예?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 또 디자인의 악화, 능률이 저하,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대상 물건 자체의 내부적 요인과는 관계없이 무슨 요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 손실을 경제적 감가 요인. 자,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쇠퇴한다.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 부동산 가치도 하락을 합니다. 또 평가 대상 물건의 시장성, 감퇴. 여러분 시장성은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점점 감퇴, 줄어들면 가치가 하락을 해요. 또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에 표준적 사용에 어울리지 못한다. 자, 공업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가격 하락하죠. 이런 건 다 경제적 감가요. 자,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또 뭐죠? 법률적 감가 요인을 또 포함시키기도 해요. 자, 부동산, 뭐 소유권 등기가 불안전하다. 법률적 측면에서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내용 연수가 나오죠. 자, 336페이지. 자, 여러분 내용 연수 어디서 배우긴 배웠는데 오늘 부동산 관리에서 배웠잖아요. 건물의 내용 연수하면 건물의 수명, 기계의 내용 연수하면 기계의 수명. 그래서 내용 연수는 감가, 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여러분 배웠죠? 자, 여러분 준공을 하고 나서 건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이 기간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이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 그러니까 준공에서 언제까지? 쉽게 철거할 때까지 기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 부동산의 유용성이 지속이 돼요. 경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사용 가능한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우리는 부동산 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게 나타나요. 자, 여러분 건물 준공해서 5년 지났어요. 그럼 이 5년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 5년을 뭐라고 해? 준공해서 5년 지났다. 경과한 연수를 말해요. 그럼 5년 지난 시점에서 내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가 알아보고 싶다. 기준 시점이지. 이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경제적 잔존, 남아있는 경제적 잔존 내용연수 또는 간단히 잔존 내용연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가도 개별성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똑같이 입주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삶에 따라 감가가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누구는 험하게 사용하고 누구는 아껴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감가의 개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과연수, 특히 유효 경과연수나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내용연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내용연수 조정의 필요성이 나타나고요. 자, 그 내용인데, 자, 여러분 교재 337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에 제2호에 뭐가 나오죠? 거기에 나오죠. 제2항 2호 보세요. 경제적 내용연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 수정, 감가 수정을 방법을 보면 뭐를 기준? 예? 경제적 내용연수.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닙니다.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그리고 정율법 또는 상환 기금법 중에서 대상 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적용하는데 이 경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여 뭐죠? 관찰, 감가 등으로 관찰 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 수정할 수 있다. 뭐 다른 방법, 뭐 대표적으로 분해법,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자, 원가법에서의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것. 1번 정액법, 2번 정률법, 3번 관찰감가법, 4번 분해법, 5번 잔여법. 잔여법이 없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출제할 수도 있어요. 어디 소속됐는지 잘 봐야 되는데, 자, 이 정액법은 건물, 구축물들 평가에 적용하고, 정률법은 기계, 장치 등의 동선에 적용하고, 상환기금법은 광산 등에 적용을 하겠죠. 자, 정액은 뭐죠? 정액은 일정한 금액입니다. 정액은 일정한 금액. 자, 대상 물건의 가치가, 자, 여러분,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우리가 감소한다,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 자, 매년의 감가액은, 자,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이 경제적 요 내용연수 끝났을 때 아직 물리적으로 수명이 남아있거든요. 잔존 가격이 있어요.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뺀 건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감가 누계액, 감가 총액이죠.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 총액을 얘기해. 이것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죠. 경제적 이렇게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또 하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8페이지에 문제 중간 예제가 나오죠. 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 수정액은 얼마냐? 준공 시점 2009년 6월 30, 기준 시점 2014년 6월 30, 몇 년? 준공에서 몇 년 지났습니다. 5년 경과했어요. 자,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 얼마? 2억 원. 자, 여러분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 2억 원. 근데 거기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뭐죠? 감가 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연수 만료 시의 잔존 가치율은 얼마? 자, 여러분 이 내용연수 종기 끝났을 때 잔존 가치율이 얼마냐 이게지. 잔존 가치율을 장가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 그럼 이게 2억 원이니까 2억 원의 10%는 얼마? 2천만 원. 그러면 잔존 가격은 얼마죠? 2천만 원을 빼줘야죠. 그러면은 감가 누계 총액은 1억 8천만 원인데 이것을 몇 년? 50년으로 나누죠. 그러면 얼마? 공 하나 없으니까 1,800만 원을 5로 나눠주니까 5, 3, 15, 5, 6, 30, 360만 원이 돼요. 자, 매년 감가액은 36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경과년수. 자, 경과년수 1년, 2년, 3년, 몇 년?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자, 매년의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 360. 감가 누계액, 감가 누계액 얼마? 360 합치니까 720, 1080, 마지막 얼마? 1억 8천만. 자, 여기서 매년의 감가액은 360만 원으로 똑같다. 그래서 정액법을 균등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균등상각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건물은요, 처음에 감가가 별로 없고 나중에 감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실제 감가와 매년의 감가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점입니다. 그리고 경과년수와 감가 누계액은, 자, 경과년수와 감가 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액법을 직선법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러면은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매년의 감가액은 360만 원 똑같아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다는 것. 자, 그러면 감가 수정액은 얼마?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은 얼마죠? 얼마? 매년의 감가액 얼마? 360만 원인데 몇 년 경과? 5년 경과 해주니까 얼마? 360만 원에 5를 곱해주니까 1,800만 원. 요게 정답. 감가 수정액은 1,800만 원. 5년 경과시. 그러면 또 뭐를 또 구하는 거 낼 수 있어요? 이 적산 가액을 또 구하는 거 출제할 수 있죠. 적산 가액은 제 조달 원가 얼마? 2억 원.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액 얼마죠? 5년 경과 시의 감가 수정액 1,800만 원 뺐더니 5년 지났을 때 건물의 가격은 얼마? 1억 8,200만 원이다. 여러분 계산은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그래서 이게 또 25회 시험에 감가 수정액 구하는 것도 출제를 또 했었죠. 정률법은 정률이죠. 일정한 비율입니다.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해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율, 매년의 감가율은 일정해요. 매년의 이 감가율은 일정해요. 정률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매년의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해요. 그래서 정률법을 뭐라고 한다? 체감상각법이라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계. 자, 기계 1,000만 원짜리 신규 취득을 했어요. 자, 기계 1,000만 원짜리를 신규 취득을 했는데 우리가 매년의 감가율, 매년의 감가율 몇 프로? 10%다. 이게 정률,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경과, 여러분 기계를 사왔는데 1년 사용하면 얼마? 예? 1년, 2년, 3년 사용하면은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1,000만 원에 10% 얼마? 100만 원. 그러면 전년도 말 미상각 금액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상각된 거 빼주니까 900만 원. 1년이 지났을 때 기계의 가치는 900만 원밖에 안 돼요. 다시 1년 사용하면 900만 원에 몇 프로? 10%면 90만 원. 그럼 900에서 90만 원 빼니까 810만 원. 기계가 2년 지나면 810만 원 가치밖에 안 돼. 또 1년 지나면 10%면 81만 원. 또 810만 원에서 81만 원 빼니까 729만 원. 자, 상각 첫 해에 감가액은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체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잔고거든요. 전년도 말 미상각금액 잔고인데 잔고가 점점 900, 810, 729 잔고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잔고점감법, 점점 감소한다.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은 기계에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기계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져요. 저 정률법 한번 본 거. 상환기금법은 광산이죠. 자, 여러분 광산 수명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광산 수명 100년이다. 자, 그러면 광산 이제 채굴을 하죠. 그럼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 운용한다고 가정해요. 그럼 국공채 투자한 건 얼마? 국공채 매년 회수되는 국공채 투자는 원금이고 이 원금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복리, 계산에 따른 뭐? 이자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광산 수명 100년 달했을 때 원금 이자를 원리금이죠. 이 원리금의 총 합계와 광산 수명 100년 다 됐을 때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다 대해준 감가 누객이 서로 갖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 그래서 이 개념을 2번 출제했었죠. 13회 그리고 23회 시험에 개념을 출제를 했어요. 개념만 알면 되죠. 그럼 이런 형태거든요. 매년에 감가액을 보면은 내용연수는 뭐죠? 감가상각자산의 수명인데, 자 이렇게 매년 일정한 금액이 상각되는 이게 정액법. 또 상환기금법도 이렇게 매년 일정한 금액이 상각되는데 문제는 요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복리 계산에 따른 뭐가 차이? 이자만큼 차이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정률법. 그러면 그림에서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초기 1년 차에 보면은 매년의 감가액은 정률법이 가장 많고요. 정액법이 중간, 상환기금법이 가장 적어요. 네? 그림을 봤더니 자, 관찰감가법. 자,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이죠. 그래서 이 평가 대상 물건에 우리는 각 구성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조사 관찰해서 감가 요인이나 감가액에 반영하는 방법. 직접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요. 감정평가사의 주관이라든지 능력에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기술적 측면의 하자, 놓치기 쉬운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상 물건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집니다. 분해법. 자, 분해법은 이미 배우셨던 내부적 감가와 외부적 감가로 나누는데 이 내부적 감가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가 있고 외부적 감가로서는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자, 이때 물리적 감가인데 자, 물리적으로 같이 손실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리수선하는 비용과 수리수선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수리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더 커요. 그럼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치유 가능한 감가라고 해요. 치유 가능한 감가. 그런데 수선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보다 오히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럼 수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럼 그래 놔둬야지. 예, 철갈 때까지 그래도 이용을 해야지. 이때는 치유 자체가 뭐죠? 불가능한 감가입니다. 기능적 감가는 자, 기능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계량을 해야 되는데 계량 비용과 계량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 비교했는데 계량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더 커요. 그럼 비용을 투입해서 계량을 해야 돼. 이때도 치유, 또 가능한 감가. 그런데 계량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보다 오히려 계량 비용이 더 많이 들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계량을 하지 않아요. 치유, 불가능한 감가. 이렇게 내부적 감가는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은 이 대상 물건 자체의 내부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감가는 이건 치유 자체가 불가능해. 이 치유 이건 자체가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야. 그래서 각각에서 뭐를? 각각에서 감가액을 이렇게 다 구해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분해법이라고 해. 개념 정도 알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올해 시험에 감가 수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감가 수정 잘 정리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고 적산법 34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